반갑습니다. 페페 아빠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가 또다시 시작이 되죠. 어제 유니스왑 관련된 그 거버넌스 투표 방식으로 유니스왑 열풍들이 다시 한번 이제 민코인 NFT 불장 대비해가지고 NFT는 제외를 할게요. 유니스왑이랑은 좀 다르니까. 물론 ERC404가 또 상장이 되면 그것도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될 거니까 제일 처음에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또 음소거가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. 다시 찍어요. 다시 재촬영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오늘은 좀 시황 비트코인 시황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. 제 전문 주력 분야죠. 비트코인 메이저. 자, 일단은 업비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비트 상황인데 시아 코인의 볼륨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거의 고점 대비해 가지고 50%를 떨어뜨렸습니다. 굉장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국내 시장에서 이런 좀 지분 뺏기식의 그 덤핑들을 많이들 하거든요. 특히나 이제 불장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드머니가 갈려 나갈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들 때문에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이전에 뭔가 좀 이제 털어내기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정도 되는 것들 그 볼륨도 가장 크고 좀 이제 상승했던 그런 구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좀 이제 회복하기가 힘들겠죠. 이 정도면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예전에 가스코인처럼 그냥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희생양이 되는 거죠. 나중에 리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. 가스코인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도 회복 못했잖아요. 중간에 유통량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위한 희생이다. 어떤 게요? 시아코인이 국내 장을 봤을 때 말입니다. 국내 장을 봤을 때 비트코인을 위한 희생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? 제가 올해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비트코인 많이 올라봤자 1, 20%가 최대일 겁니다. 그러면 장기간에 1, 20%가 최대면 저는 이 5만 달러 구간에서 뭐 5만 8천까지 열어둔다면 이 구간에서 공매도 매집하고 이 세력들이 잡았던 이 바닥에서 잡았던 15,000, 6,000달러에 잡았던 비트코인 물량들을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간이 꽤나 길어질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최소한의 한 두 달, 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, 두세 달. 그러면 단기적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씨앗 코인이 그렇게 개미 털기를 위해서 그렇게 덤핑을 했다면 이건 무조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.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이 덤핑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은 올라간다 그걸 아닙니다. 그냥 상황이 따라서 상황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떨어져야 될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으니까 다음 주만큼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좀 분위기를 한 5만 4천원에서 5만 5천 달러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좀 멈추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가서 박스권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끝났다라는 게 비트코인 저는 독주하는 랠리장은 사실 기대가 안 돼요. 그냥 5만 달러 계속 그냥 앞으로 두세 달이 됐던 민코인 불장이 됐던 물론 이더리움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비트코인 한정에서 5만 달러에서 넓게 보면 6만 달러 이 선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인다. 비트코인이 100% 오를 일이 없으면 기회비용 굉장히 떨어지겠죠. 마치 지금 같은 장에서 리플 계속 사가지고 존버어 했으면 다른 것들 다 놓치고 이거 그냥 리플 20원 30원 가기 전인데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버티냐 계속해서 사주니까 그럼 왜 사냐 아니 다른 코인들 올라가는데 만약에 리플에다가 돈들을 한 90%를 넣으셨어요 뽀모가 느껴져요 뽀모 약간 이제 조급함도 느껴지고 아 그냥 한 방에 만회 해버려야겠다는 심리가 좀 지배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심리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투자도 그래서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가격들이 당장은 안 떨어진다면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다른 것들을 막상 이제 리플에 한번 빠져들면 다른 것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리플을 계속 사게 합니다. 그러면 이 유사하게 이 시가총액 높은 것들 이걸 왜 유지를 해주냐? 아니 재단들 물량들 계속 사주니까 그냥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. 최대한 많이 끌어가지고 앞으로 결과들이 몇 개월 이내에 지켜봐야겠죠. 몇 개월 이내에 기회비용을 모두 뺏어가는. 근데 진짜 제가 만약에 이런 재단의 세력이라면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지금 불장 분위기니까 한 번 정도는
가질 것 같긴 한데 워낙 또 홀더들을 많이들 양성을 해가지고 21년부터 계속 거의 몇 100만 5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.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양성을 많이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. 리프코인의 미래는 모르겠고 그냥 비트코인만 보자고요.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면 어떤 게 되죠? 제가 말씀드리는 민코인 NFT 대불장이 오기 전에 아마 맛보기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냥 어쨌든 비트코인은 민코인 NFT 불장 대비해가지고 그냥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대형 박스권. 그래야지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런 이제 매수 심리도 꺾이지가 않거든요. 그럼 아마 이 정도 상승 분위기를 나타내면 아마 또 하나의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을까. 물론 지금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뭐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것도 있겠는데 거기에 큰 숨겨진 비밀들이 있거든요. 한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지금 빗선밖에 상장이 안 됐잖아요. 아마 근데 이 구간에 뭐 월드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쐐기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. 제 예상입니다. 이제 다가오는 국가별 현물 ETF 트렌드들이 있거든요. 예전에는 뭐 캐나다나 이런 것들 현물 ETF들이 미리 승인이 됐었는데 가장 중요한 중국의 옆에 있는 홍콩이 있습니다. 홍콩. 아마 이 텀에 홍콩 사이클을 홍콩 코인들을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예상입니다. 당장에 그렇게 대놓고 시그널들은 나온 건 없거든요. 만약에 비트코인이 54,000달러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회복을 해준다면 회복하는 이 기간 내에 아주 빠르게 홍콩 관련된 코인들이 마치 일본 코인처럼 자스미처럼 홍콩 관련된 코인들이 뭔가 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. 근데 홍콩 코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30개, 40개가 넘어가지고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국내 관련된 소식입니다. 이거를 뭐 국제적인 뭐 정세랑도 관련이 있을 텐데 이 월드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8.8달러인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홍채 인식하면요 80만 원 정도 줍니다. 근데 이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마치 기본소득제를 받듯이 이 모델에 백서 모델에 그런 게 있거든요. 전 세계가 공평하게 기본소득제를 받는 막 이런 식의 모델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월드코인 홍채들을 인식을 하시면 한 달에 7만 원씩 지금 기준으로 월드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. 물론 1년 뒤에 1년 뒤에 월드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. 제가 볼 때는 1년 뒤에는 사실 좀 불투명한 게 월드코인에 이제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. 지금 원래 같았으면 100조입니다. 원래 같았으면은 100조의 시가총액인데 지금 전체 풀릴 수 있는 유통량의 거의 뭐 몇 프로죠? 1.3%밖에 풀리지가 않았다. 보여지는 시가총액은 1.5조인데 1.3%가 유통량이 1.3%밖에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월드코인 뭐 이제 중간중간 락업이 해제가 되던 물량들이 풀리던 그런 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떨어지더라도 시가총액은 조 단위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통량이 지금 1.35%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최단 기간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. 그리고 나서 계속 우하향하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아마 이 구간에 지금 아마 월드코인이 어쨌든 최고점을 달리는 구간에 국내에서 이제 월드코인 이 열풍들이 불 겁니다. 어떤 거냐면 기본소득제들 300만 원씩 받을 때도 한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. 코로나 때. 그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홍채 인식만 하면은 용산이나 이렇게 거점 지역이 좀 이제 좀 적기는 해요. 부산에도 있나? 어쨌든 주요 도심지 중에서 서울 쪽에 좀 많이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홍채 인식을 하시면 지금 바로 그냥 그 다음날에 8만 원씩 들어오고 이게 1년 단위로 했을 때 80만 원치가 들어온다. 개수는 변하지 않고 가격은 월드코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만약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어쨌든 결국 뭐 공항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 수집들은 되는 거라서 좀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댓글들이 만약에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제가 받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근데
그런 게 막 굳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뭐 에어드랍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뤄볼까 해요. 에어드랍 요즘 에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웹3에서 기본이죠. 메타마스크 들고 뭐 이제 신생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에어드랍 받는 방식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최근에 뭐 제타라든지 웬코인도 에어드랍 출신이거든요. 뭐 민코인들도 에어드랍도 많고 하니까 만약에 좀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그 댓글들이 있으시면 그 월드코인 관련돼서 그런 댓글들이 많으시면 제가 한번 그것들을 좀 이제 받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장에서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된다? 비트코인. 비트코인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정고점이 7,300만 원이에요. 여기서 한 4, 5%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상승장 분위기가 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좀 이제 민코인 NFT 불장 오기 전에 어떠한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. 홍콩 관련된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. 물론 지금 당장 온다는 그런 건 없어요.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.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 중간중간 텀을 보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에는 제 시나리오에는 올해는 끝났다. 왜 끝났냐? 50K에서 60K 대형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선반영 됐던 사이클이 하락하는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2월 25일인데 5월달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 댓글 많이들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한 주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콘텐츠로 내용으로 전달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